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4강 진출의 신화를 쓰고 있는 나라 모로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북서단에 위치한 그 지역에서 유일한 입헌군주 국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여행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은, 그래서 관광으로 접하게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로코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알고 있는 게 없죠. 이번 기회에 축구 덕분에 관심을 가져보니까 국민 절반가량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래서 농업을 비롯한 풍부한 지하 자원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광석 수출이 세계 1위라네요.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월드컵으로 새삼 주목받고 있는 모로코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와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모로코로 떠나봅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모로코는 나라 이름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고, 네. 어디쯤 있을까요 하고 찍으면 그때부터 이제 반반 나뉠 것 같아요. 여기쯤 있지 하는 분들도 있고, 모르니까 모로코지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예, 위치 설명드리면요. 예. 아프리카 대륙이 있으면 아프리카 대륙 최북단에서 가장 왼쪽 끝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저기 저 대서양 쪽에서 뭔가 아프리카로 밀려오면 예,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그 끝단, 네, 거기가 모로코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대서양을 접하고 있고, 예. 위로는 지중해를 접하고 있고, 밑으로는 이제 사하라 이제 사막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접하고 있는 곳에 있는 게 바로 그렇군요. 모로코입니다. 그럼 미국이나 남미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로 갈래요라고 하면 모로코로 가는 게 제일 가깝군요.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지도들을 혹시 가지고 있으시거나 네.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모로코 지도가 전부 다 달리 표시되어 있거나 달리 그 선이 그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달리 그려져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모로코가 그 국가의 영토를 지도에 따라서 달리 표시를 해놓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오, 그래요? 네, 왜요?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모로코 아래쪽이죠. 남쪽 지방의 사하라 지역에 대한 그 점유권을 놓고 실질적으로 폴리사리오 전선이라는 그 어떤 조직하고요.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폴리사리오 전선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로 이 서사하라라는 그쪽 지역을 자신들의 독립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지도가 그것 때문에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유엔에서는 최종 이 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나라를 독립국으로 승인하지 않았어요. 유엔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의 의사결정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는 국가들에서 만든 세계 지도에는 여기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냐 하면 네. 모로코, 그리고 그 밑에 실선 말고요. 점선. 실선이면 명확하게 다른 나라가 되는 거고, 네. 점선이면은 이건 뭐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선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서사라고 써 있고 가로치고 모로코의 점령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많아요. 예. 그런데 그 제3세계 국가라는 곳들이 있죠. 네. 주류 국가들과는 결을 달리하는 뭐 인도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단체에서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나라를 거기에서는 독립국으로 승인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에 가서 세계 지도를 사면 모로코의 영토가 확 좁아들게 되고, 예. 모로코 밑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나라가 별도 국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해외 출장을 가면 뭐 이게 값싼 취미이기도 해서 네. 주로 하는 게 그 나라 현지 지도들을 꼭 사오거든요. 그럼 진짜 세계 지도가 다 달라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모로코잖아요. 모로코에서 만든 세계 지도에는 모로코가 지도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것도 중심에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 그 분쟁 중에 있는 영토까지도 명확하게 자신들의 영토로 표시해서 만들겠죠.
우리나라 지도에 독도 빼뜨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라든가 예. 이 인도네시아라든가 이 제3세계 진영의 수장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랍 민주공화국을 자신들은 이제 독립국가로 승인을 했거든요. 유엔과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전부 이 세계 지도에서 그런 나라가 하나 더 생겨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유엔의 의견을 존중해서 국가를 뭐 표기하고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그런 국가는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모로코의 그냥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지도가 다 다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우리나라 지도는 이게 좀 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그 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을 네. 국가로 표시하진 않고 거기를 조금 국가명보다는 작은 폰트로 사하라라는 형태로 무슨 지역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예. 실선으로 명확히 별도의 영토라고 표시는 안 하고 점선으로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해 놓은 데도 있고요. 네. 또 어떤 세계 지도에는 거기를 그냥 빈칸으로 놔뒀어요. 국경선 표시 안 하고. 국경선은 표시했는데 예. 국가를 표시 안 하고 그냥 빈칸으로 놔둔 거예요. 경계선만 있고. 예, 그러니까 승인된 독립국가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표시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로코라는 나라를 세계 지도에서 어디서 찾아봐야 되나요?라고 말씀을 해주셨길래 예. 굉장히 특이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본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있으면 나라인 거지 왜 무슨 역사가 있길래 유엔이 승인을 해주고 말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네,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서사하라라는 지역은 예전에 유럽의 스페인이 점령했던 지역이고요. 네. 지금 모로코로 대표되는 그 영토는 프랑스가 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부족들 간의 갈등을 또 스페인과 프랑스가 서로 조장했죠. 어허,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평화롭게 공존될 수 있는 어떤 문화권 속에서 같이 있었던 지역인데 스페인은 자꾸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쪽 지역을 적개심을 심고 프랑스도 반대로 했던 것입니다. 어허. 그리고 나서 먼저 프랑스로부터 완벽하게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가로 벗어나왔는데 스페인은 그거보다 좀 늦게 반환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폴리사리오 전선이라는 곳은 네. 스페인 점령지에서 나름대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던 오피니언 리더들인 거죠. 예, 예.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한과 나름대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을 네. 고스란히 모로코의 그 본토에 해당되는 거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런 무장 투쟁을 해왔었고요. 그런 무장 투쟁을 중간에 중재하려고 유엔도 노력을 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그러면 합법적인 주민 투표를 통해서 합병을 할 것인지 별도 독립국가를 할 것인지 정하자라고 했고 모로코와 서사하라 아랍민주공화국도 그래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네. 실제 투표를 들어가려고 했던 찰나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시비비가 또 분쟁이 돼버렸어요. 우리 저 정치인들이 후보 단위로 하려면 원칙에는 합의하고 막 맨날 휴대폰으로 할 거냐 전화조사로 할 거냐 당원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러다가 결렬되는 게 똑같은 늘 일이네요. 비슷하죠. 맞습니다. 예. 바로 그런 일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그 뒤로는 유엔의 중재가 그 뒤에 다시 뭐랄까요? 그 지속되지도 못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주장만 하는 상황이 생겼었고,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일화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산 세계 지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집트에서도 하나 사오고 나이지리아에도 하나 사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선 그럼 어떻게 표시되어 있나 이게 궁금하잖아요.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보느냐? 그렇습니다. 예. 주변 나라들은 여기를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두 개로 나와 있어요. 그럼?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모로코도 있고, 네. 서사하라도 있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모로코가 아프리카 연맹이라고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들 간의 국제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탈퇴해버렸어요. 아니 독립국가가 아닌 거를 독립국가로 지정해버리면 어떡하냐. 너희들 이상하다. 우린 그럼 니네랑 너희랑 같이 안 안 해. 논다. 네, 탈퇴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탈퇴하고 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네. 교역 또 여러 가지 조세 관계, 그렇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3, 4년 지난 뒤에 다시 아프리카 연맹에 다시 가입을 했어요.
주변국들도 참 지도 만들기 애매하겠네요. 우리나라도 네. 우리나라에서 지도 사면 북한이랑 다른 나라로 표시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니까 위에까지 우리 땅이라는 뜻인데 그거 참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데 네. 그런 상황이군요. 남이 아니네요. 우리가 느꼈던 것들을 이분들도 많이 느끼겠네요. 우리도 분단국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죠. 네. 우리는 분단국이 된 게 뭐 역사도 대강 뭐 미국 소련의 그런 갈등도 있지만 이념이 처음에 이걸 갈라놓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서로 다른 체제였으니까 또 그 체제를 각각 지키기 위해서 갈등이 있었을 텐데 여기는 뭐 종교입니까? 아니면 뭐 거기도 이념입니까? 아니면 사실 스페인과 프랑스는 친한 나라도 아니지만 굳이 대리전을 이 친구들이 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갈등의 구조가 대강 어떤 걸까요? 바로 근데 그 식민지 지배가 가장 직접적인 갈등의 구조가 돼 버렸어요. 스페인이나 프랑스 모두 자신들의 영토를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예. 오히려 반대로 스페인을 기반으로 한 세력에게 적대감이나 반감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고 뭐 스페인도 역시 프랑스 세력을 중심으로 한 부족들에게 반감을 심어줘야지만 훨씬 통치가 용이한 거거든요. 각자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들을 막 분할하고 쪼개고 싸우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페인이 1975년 프랑코가 사망하자마자 이제 사하라 지역에서 전격적으로 철수를 하게 됐는데 그럼 모로코는 이제 스페인 영으로 있었던 자신들의 예전에 왕실이었을 때 다 예. 같이 점유했던 그 지역도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지 했는데 막상 들어가 봤더니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 지역 감정 같은 거 있을 때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뭔가 저항감이 있고 반발감이 심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됐지 언어적인 거라든가 그리고 문화적인 거, 종교적인 것은 하등 차이가 없다. 아프리카에서 워낙 많은 부족들이 있는 건 뭐 다 다반사니까요. 예. 아, 그런 구조군요. 네. 알겠습니다. 역사도 뭐 우리랑 또 비슷한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이 나라는 그 경제는 뭘로 움직입니까? 예, 경제는 사실은 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든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에는 뭘로 먹고 살았느냐? 철저히 관광이에요. 모로코 관광. 예. 모로코가 전체 인구가 4천만이 좀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연간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어요. 와. 어마어마하죠. 예.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되는데 우리는 중국 옆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중국인들이 해외여행 가기 딱 좋은 그 위치라서 그런 거고 네. 거기는 유럽인들이 해외여행 가기 딱 좋은 위치라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하. 일단 유럽 관광객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이나 또 중남미 국가들도 예. 아프리카 관광 갈 때 제일 좋은 나라를 모로코를 꼽습니다. 그리고 모로코 하면 세계적인 도시 하나가 우리가 기억에 남는데요. 바로 이 영화 때문에 모로코라는 나라가 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카사블랑카라는 영화 있죠. 배경이었어요? 예, 바로 거기 그 카사블랑카가 모로코의 대표적인 상업 도시거든요. 예. 그 영화가 뭐 공전의 히트를 했고 요즘 봐도 재밌을 정도로 아주 좋은 영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뭐 향수 어린 어떤 관광객들이 오면서 모로코가 이렇게 좀 볼만한 게 많았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값싸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모로코에 많이 관광 수지가 좋았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관광 수지라는 건 사실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뭐 하필 아주- 그게 주력이어서. 예, 그래서 정말 모로코 경제가 정말 이 표현이 제일 맞는데요.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무역 수지가 엄청난 적자가 돼버렸고요. 달러를 네. 못 보니까요. 그러면 식량 수입, 에너지 수입을 어떻게 하죠? 그래서 지금 거의 국가 디폴트 직전까지 놓여져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 예. 모로코 경제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음. 그런데 모로코의 통치자인 국왕 입장에서는 네. 진작부터 이 관광 수지에 너무 의존적인 이 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육성하기로 이제 기치를 내걸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 모로코가 제조업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24%가 자동차 부품하고 항공 부품인데요. 그거는 만들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것도 아직까지 유럽의 식민지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동차와 그 항공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도대체 누구냐 예. 했었을 때 프랑스 회사들이에요. 아,
그냥 아프리카에 가깝고 익숙한 나라니까 거기다가 인건비도 싸고 하니 공장 세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어. 프랑스 영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 나라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다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값도 싸고 그래서 여기서 제조 공장을 해서 유럽에 반대로 수출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수출하고 이러기 적합한 나라라고 생각해서 예. 제조 공장을 여기다 많이 넣는데요. 요즘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예,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다 예. 5, 6년 안 된 일이고요. 그래서 르노라든가 뭐 시트로엥 그다음에 푸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죠. 항공기도 그러면 뻔히 이제 어느 회사인지 알 수가 있죠. 에어버스죠. 에어버스 네. 유럽에 있는 유일한 항공기 회사. 네.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잖아요. 네. 그러면 뭐 민족성이라는 것도 참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만 오래 다니다 보면 분명 다르다는 걸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족마다 굉장히 발달된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로코는 베르베르족이라고 해서 네. 대표적인 유목민이에요. 우리 몽골 유목민과 같은 네. 이쪽 그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표적인 유목민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이 베르베르족이라는 이쪽인데 날씨가 그 양치고 소치고 할 만큼 좋은가 봐요. 양치고 소치고 하려는 유목이 아니라 예. 필요한 물품을 한 곳에서 조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일부 생활에 필요한 걸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죠. 하기 끄게 뭐 꼭 가축 기르는 거 아니라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무역도 할 수 있으니까. 상인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부상 집단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유목민 출신들인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나라 국민들은 언어의 천재들이세요.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니까 말 배우는 기술이 아주 조상 대대로 네, 내려온다는 맞아요. 건가 봐요. 진짜 도상 대대로 그게 몸에 배서 그런지 언어 습득 능력이라는 게 진짜 놀라울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는 영어 하나 배울 때도 정말 고생했잖아요. 몽고인들이 그래서 네. 말과 대화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설마요. 진짜 그래서 말을 그렇게 잘 다룬대요. 동물까지 간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자, 농담입니다. 이 나라도 예. 어떤 상황이냐? 이 나라도 진짜 언어의 완전 천재들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 게요. 일단 그 모국어라고 분류되는 게 베르베르어랑 예. 아랍어고요. 그다음에 공용어라는 언어가 또 따로 있는데 네. 그게 프랑스어고요. 그러면 프랑스어로 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때그때 자신들이 쓰고 싶은 언어를 써요. 아랍어로 얘기를 평소에 막 하다가 관공서 가면 프랑스로 말하고 네, 그냥 관공서 가면 프랑스어로 말하고 학교에서도 프랑스어로 할 거 예, 아니겠습니까? 공교육에 프랑스어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또 수업할 때 수학이나 이런 거 할 땐 또 아랍어로 하기도 하고 종교 수업할 땐 또 아랍어로 하고 네. 그런데 베르베르족이라고 했었잖아요. 집에 가면 할머니랑은 베르베르어로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있어요. 옆이 또 스페인령이었잖아요. 예. 같은 왕족의 그 어떤 통치령 안에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스페인어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용어라는 또 단어로 또 그걸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랍어, 베르베르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야. 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우리 같은 관광객이 가면 당연히 영어로 영어로 또 하겠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유목민들의 언어 습득 능력은 정말 이거는 뭔가 뇌 구조가 계속 글로 발달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게요. 판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뭐 많이 뛰어나지도 않을 그런 건 텐데 아니죠. 많은 네. 국민들이 그게 다 된다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해서 못하는 거 봐요. 간 건가 봐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한국, 일본은 참 외국어 서로 못하잖아요. 네. 그렇게 가깝게 있는데도 중국어도 거의 못하고. 그러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많은 제조 공장들이 여기를 선호할 하겠네요. 가능성이 있겠죠. 인건비도 싸고 언어도 통하고.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인프라도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로코에서 살고 있는 모로코 국민들이 한 3천만 명 왔다 갔다 하는데 네. 4천 명만 안 되고 그런데 유럽 각 지역으로 오히려 나가서 근로하고 있는 이분들이 한 800만 명 됩니다. 꽤 많군요. 예, 언어가 되니까요. 그래서. 네. 예, 그런 것들이 모로코의 특수성입니다. 이야, 대단한 나라네요. 네. 야, 이런 나라가 축구까지 잘하니 진짜 재능 많은 민족인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로코 이야기 더 궁금하실 텐데 2부에서 이어서 또 재미있는 모로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올게요.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경제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 오늘은 모로코를 여행하면서 경제 이야기를 주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와 2부 이어가죠. 이야, 모로코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했던 역할을 꽤 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주변국들 특히 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공장 세우고 뭐 했던 일이 꽤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값싼 인건비에 언어도 출중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인프라도 갖춘 곳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외국의 제조 거점 그 공장 역할을 해가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모로코 역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될 만한 이유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프리카 여타 국가들과 자신들의 영토에 관련돼서 갈등들이 있다 보니 이렇게 분쟁들이 점점 소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무역 수지가 아프리카 여타 국가들 중에서 몇 개 국가들하고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대표적인 공업 국가로 거기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대부분 아프리카 여타 국가에 수출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집트가 뭐 자체적인 뭐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자체적인 뭐 제조 회사의 독자적인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이집트의 전 세계 그 뭐 가전제품 회사, 자동차 회사 이런 데들이 이집트의 공장을 세워서 다른 지역에 수출하는 구조인데 예. 그 과정에서 모로코가 대이집트 교역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와 이 갈등이 골이 깊어지다 보니 네. 뭐 교역을 중단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통상적인 갈등들이 많아지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갈등으로만 해결이 안 되니까 독자적인 제조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이렇게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도 해결하려는 그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수지 개선 말고도 예. 다른 걸로 또 먹고 살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이런 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풀어야 될 또 숙제가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공장 가동하려면 에너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모로코는 지도상 딱 보면 왠지 여기서 석유 날 것 같은데라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 느낌 드는 위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근의 나라들이 다 산유국인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날 가능성이 높죠. 예, 이쪽 오른쪽 끝에는 이집트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나이지리아까지 그 해안가에 있는 국가들 대부분 산유국이에요. 그러면 모로코에서 안 나면 모로코만 운 나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만 설마 안 날까?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모로코인들도 그 꿈을 아직 안 버렸어요. 아직은 안 나는군요. 아직은 안 납니다. 아이고, 이것마저도 우리나라랑 비슷하네. 맞아요. 예. 이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모로코는 지금도 예. 유럽의 많은 시주 전문 회사들과 정유사들과 합작으로 여기저기 천공하면서 혹시 석유 나는 데 있나 찾아다니고 있어요. 요즘도? 요즘도요. 그건 지금도 우리랑 좀 계속 다르군요. 우리는 조금 포기한 것 같은데. 우리 요즘 다시 제7 광군이 뭐 이런 거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네. 것 같다는 뭐 지역. 추측이죠. 예, 네. 예. 하여튼 여기도 그래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네. 지금도 해안가 어디든 뭔가 있지 않겠느냐 야. 하면서 지금 여기저기 개발을 지금도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석유는 없습니다. 대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로코가 나름대로 관광으로 이렇게 많은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왜 이렇게 외화가 모자르냐? 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을 석유 없으니 수입해 와야 되고. 인구도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기후가 또 척박해요. 농업하기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점점 물 부족 국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원래 사막 지역이었어요? 사막 지역은 아까 서사하라 지역, 겉쪽이 사막 지역이 많고 예. 이쪽 위쪽에는 농업이 좀 되는 동네도 있는데 너무 제한적이에요. 아하. 이것도 농업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 첨언을 해드리자면 예.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과일류와 야채류와 완벽하게 똑같은 게 다 재배돼요. 모로코에서? 예. 김장할 수 있겠네요, 배추로. 그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예. 실제 모로코 이제 그 호텔에 묵으면 그 호텔 이제 방에 들어가면 그 탁자 위에 조그만 과일 바구니 하나 이 정도 이렇게 네. 나 있을 때 예. 있잖아요. 좋은 호텔 가셨네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 예. 이제 뭐가 주로 있냐면 사과나 배나 감귤하고 그 다음에 딸기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온 것처럼. 완전 똑같죠. 그런데 맛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품종과 우리나라랑 똑같은 과일류인데 네. 다른 맛이 나는 과일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긴 건 되고. 똑같은데. 생긴 건 비슷비슷해요. 사이즈가 좀 작거나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주로 재배되고 날씨가 그럼 우리나라하고 비슷한가요? 약간 온대성이죠. 지중해성 기후가 일정 계절적 시점에는 온대성 기후에 부합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아, 날씨 좋군요, 그럼. 예, 우기가 뚜렷해서 건기 때는 뭐 사과 같은 거 재배 좀 하면서 이런 토질의 사과는 이 물을 많이 먹으면 사과가 안 되거든요. 예. 하여튼 그런 그렇기도 하고. 종자들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많은 영토에서 이렇게 재배를 못 하다 보니 농작물이 항상 부족해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에서 수급받으려면 달러를 많이 벌어와야 되는데 예. 그런데 계속 달러를 잘 버는 것도 방법이지만 더 좋은 거는 이제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수급 체계를 만들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모로코가 아프리카 국가에서 가장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관심도가 높고 가장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하는 국가가 모로코입니다. 그러니까 어쩜 들을수록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산이 70%라 농사 지을 때 별로 없고 농산물 자립도 안 되고 에너지 자립은 더 안 되고.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들이 여기 뭐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까지 전부 모로코에서 많은 에너지 관련한 산업에 한번 뛰어들어 보자 네.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모로코는 뭐 교수님 아무 자원이 없나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요. 자원도 없으면 진짜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딱 하나 예. 전 세계 매장량 1위인 자원이 있어요. 뭔가요? 이게 참 생경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예. 인광석이라는 자원입니다. 인광석. 돌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토인데. 이것도 비슷한가? 근데 이제 별로 쓸모가 없다는 혹시 공통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광석은 나름 쓸모가 꽤 있습니다. 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인광석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동물의 배설물이 모여져서 만든 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구아노라고 부르던데요. 뭐 박쥐라든가 이런 것들의 배설물이 아주 단단하게 응고돼서 만든 이 돌인데 이 인광석의 세계적인 수출지가 바로 모로코입니다. 그럼 이 인광석 도로 도대체 어디다 쓰이냐? 예. 쓸모가 너무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비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고요. 의약품, 반도체, 세라믹, 실크, 섬유, 방충제, 설탕 정련할 때도 쓰이고 폭약으로도 쓰입니다. 아, 인이 많이 들어있는 돌인가 그렇죠. 보군요. 예, 맞습니다. 인의 성분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용도로 소재로 쓰이는지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예. 이 인광석 수출이 세계 1등 품목에 해당되고 전체 수출 상위 품목의 한 5등 안에 드는 게 바로 이 인광석이에요. 인광석. 네. 예. 우리 거보단 좋네요. 네, 우리보다는 수출할 우리는 만한 게 좀 고령토로는 그냥 벽돌 정도 만들고 마는데.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인광석 수출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이제 농산물이 일부 지역에서 재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농산물을 에너지 수급만 좀 원활하게 신재생 에너지로 자유롭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로 따지면 비닐하우스, 네. 시설 원해를 하기에 제일 적합한 동네가 모로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 중에서 돈 많은 아랍 국가들이 모로코에 투자를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부족한 식량 수급이라든지 네. 값싼 공산품 수급을 동일한 아랍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여기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모로코의 외국인 직접 투자들 중에서 UAE하고 사우디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가 될 정도로 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최근에는 중국도 모로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네. 중국은 원래 아프리카 여기저기 관심이 많죠. 네, 아프리카에 균등하게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곳 중에 두 국가가 이제 중국이긴 한데 네. 그 중에서 최근 들어서 모로코에 대한 투자가 직접적으로 자꾸 높아지는 가장 큰 배경은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모로코가 FTA를 체결하는 국가가 정말 유럽 전 대륙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전 국가 예. 이러다 보니 모로코에서 생산하면 유럽 모든 국가에게는 관세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아프리카 나머지 국가도 수출하기가 모든 통관 절차가 원활해지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벌써 이집트는 국민소득이 좀씩 올라가기 시작했으니 모로코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로코로 많은 투자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하고 모로코도 그런 관세 국경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FTA가 체결이 됐고요. 아,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유럽의 모든 그 EU 체제에 있는 모든 국가에게는 무관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이리저리 보면 뭐 탐나는 것도 있고 저렴한 인건비에 뭐 유럽하고 연결성도 좋고 관광도 좋고 하다니 먼 것 빼고는 굉장히 우리랑 친밀해지고 싶은 나라인데 제 느낌에는 우리나라하고는 지금 그동안 뭘 어떻게 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까? 네, 우리나라 대사관이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제일 먼저 진출한 지역은 사실 모로코입니다. 그래서 모로코는 관계 설정은 아프리카 모든 국가들 중에서 제일 먼저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모로코는 설정은 먼저 했지만 그 뒤로 관계가 진척이 잘 안 된 게 모로코는 여기도 킹덤이에요. 왕국입니다. 아하, 민주주의는 아닌가 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로코하고 그 뒤에 이런 적극적인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은 좀 없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모로코도 그 지금 표면적으로는 입헌 군주제 국가라고 분류가 돼요. 예. 그러니까 국왕은 실권이 좀 적고 나머지는 대부분 삼권 분립으로 진행이 되는 모양새는 갖추고 있는데 예. 그러면 유럽과 또 가깝고 유럽의 성향을 많이 받은 모로코다 보니 나머지 유럽 국가들처럼 진짜 입헌군주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불과 2011년도까지 국왕이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왕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국왕의 관심 사항이 아니면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그쪽에서 뭔가 러브콜이 안 오는 거예요. 국왕하고 친해야 되는군요. 예. 근데 국왕 입장에서는 예전 같은 경우 예. 아시아의 뭐 가난한 나라가 왜 자꾸 우리에게 기웃하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쪽 입장에서 한국이 딱히 필요할 게 없다. 맞습니다. 축구도 좀 그저 그렇고. 오히려 국왕 입장에서는 예전에 모로코가 강성했었을 때는요. 예.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지역까지도 전부 점령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 남부 지방과 포르투갈 남쪽 지방을 보면 모로코에 있는 건축 양식과 똑같은 건축 양식이 있을 정도로 본인들이 유럽 지향적인 국가다 보니 아시아 지역에 대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어요. 우리는 유럽과 친구다.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처음에 교부는 텄지만 별다른 상황은 연고는 없고요. 오히려 요즘도 어떤 상황이냐면 그나마 모로코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 LG 진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생산 거점 공장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판매 법인 정도만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여기에서 제조 공장이 있는 게 유라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정도가 제조 공장이 있고 그게 우리나라 회사예요?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나머지는 여긴 판매법인만 있지 여기에서 뭘 생산하려는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유라 코퍼레이션은 거기서 뭘 자동차 케이블 만들고 하는 회사인데 이것도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아직까지는 제한적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값싼 인건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 통관과 관련된 교역과 관련된 규제들은 없는 나라를 찾아다니는데 그 과정에서 모로코가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럽 진출하려면 뭐 터키나 동유럽이나 이런 나라 쪽으로 먼저 가서 네. 여기는 그다지 뭐 우선순위는 아니었나 보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영토 분쟁도 자꾸 있으니 불안하잖아요. 굳이 왜? 굳이 왜 거기까지 가느냐 이런 게 또 있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아랍의 봄이라는 대규모 소요가 일어났던 국가들 중에 하나가 또 모로코예요. 그때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 2, 3년 지나고 났더니 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다시 경제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그런데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들과 중동 국가들이 경제 상황이 정상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 청년 실업률은 뭐 30%에 육박하고 물가도 뭐 두 자릿수에 가깝고 하니까요. 예. 그때 모로코에서도 시위가 대규모 일어났는데 왕 내려와라. 예. 그래서 그 아랍의 봄 때 왕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권한을 내각에 이임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뒤부터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는 모로코의 시각은 이제
이제 조금 더 시스템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국가로 바뀌기 시작했구나. 이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문을 쉽게 두들기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변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아프리카에도 좀 진출을 하고 그쪽에도 우리가 그 교역 대상국으로 공략을 하려면 동유럽보다는 여기가 일석이조일 수는 있겠네요. 네. 앞으로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모로코랑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라든가 이런 게 증가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까지는 증가하진 않고요. 오히려 자꾸 감소 추세에 있어요. 이게 별도의 생산 법인들이 있지가 않고 주로 판매 법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우리에게는 좀 약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너무 원거리에 있어서 예. 모로코도 진출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지 어떻게 보면 브로커들을 만날 경우에는 네. 오히려 또 털리는 경우가 좀 있죠. 이제 그런 그래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모로코 국민들을 잘 설득하면 유럽 각 국가에 진출하기도 용이합니다. 왜요? 아까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로코 국민 중에서 800만 명이 유럽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모로코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한 불법 체류자들 이런 숫자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이것도 재미난 광경이었는데요. 모로코에서 유럽 본토로 가는 배들이 꽤 많이 있을 거 있겠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배들 중에 어떤 배는 모로코에서 자동차 통째로 타서 네. 유럽을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겠죠. 네. 예.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배가 출항을 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좀 가다가 네. 다시 백한 거예요. 배가 네. 왜요? 이거 뭐야 하고 당황을 하는데 그 배 위에 있는 여러 자동차 중에서 예. 버스가 하나 있었는데 예. 그 버스 밑에 누가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미립국. 미리국하려고. 그게 이제 발견돼서 적발이 돼서 바로 다시 백해서 그 사람들 다 다시 내리고 그분들 내려놓고 와야 되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로코 국민들은 유럽 아이고. 진출을 이렇게 절박할 정도로 많이 한다. 그러니까 모로코만 진출하면 유럽도 덤을 얻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나라였군요. 네. 쭉 설명 들으니까 굉장히 친해진 느낌이에요. 네, 다행입니다. 서로를 알아간다는 건 이런 건가 봅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모로코 다녀왔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